이번 이슈는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 대물림 논란입니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중에 회사 임직원들의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등 친인척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사회적으로 장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건을 고용 세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국감의 그 행안위에서 밝혀진 이런 내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서울 그 공사에서 철도공사에서 3월 1일 날 1,200명의 무기직 계약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중에 108명 이 그 공사에 근무하는 그 친인척이었다. 그렇다 본다면 친인척을 나름대로 하나의 매개와 징검다리로 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사실은 마음을 먹고 무기직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도움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고용 세습이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지금 야당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진전돼서 중앙정부와 그 지방정부, 그다음에 특정 그 노조 집단이 하나의 옛날 현대판 음소제도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나름대로의 그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권력형 채용 비리다 이런 얘기를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해명을 하고 지금 있습니까? 이 유민봉 의원의 그 자료에 따르면 지금 108명이 지금 적발이 된 그런 상황인데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몇 명 중 108명이냐. 이걸 가지고 약간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민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 1,680명 중에 이제 108명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8%. 근데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전 직원인 17,000명 중에서 그 중에서 이 108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느 쪽을 생각을 해봐도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전 직원 중에 이 친인척이 108명인데 이 108명은 전부 다 똑같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라고 하면은 더 의혹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딱 그런 루트를 따라서 일부러 친인척이 채용이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통공사 측은 이런 거예요. 7월에 이 정규직 전환 공고가 났는데 그 전에 채용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는 그래서 미리 알고서 일부러 응했을 리는 별로 없다라는 것인데 그렇지만 원래 내부 정보라는 게 공고가 나기 전에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게 바로 내부 정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걸 다 무기계약직으로 일단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알고 그렇게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논란의 핵심이에요, 사실. 그죠? 네. 교수님, 이게 노조는 이런 의혹 제기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몇 가지 점들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이 계약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환하는 과정에 자격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시점도 사실은 그 내년 그 하반기였다. 그런데 그 노조 측에서 일정한 그 압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빨라진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노조 측의 그 해명은 그것이 아니라 그 노사 간에 일정한 협약을 이제 진행 중에 있었는데 너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한 이제 그 의견 표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환하는 그 자격 시험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필기 시험이라든가 특정 위험물 취급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그대로 쉽게 갔던 것은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노조 측에서 입장은 그것은 전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미 안전 측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엄정한 심사를 받은 것이고 자격증과 관련돼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환이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친인척일 뿐이지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제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에서 그 통진당 당원이었던 관련자가 이명이 소위 말해서 혜택을 보고 들어온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또 입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노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자격증이라든가 기타의 증빙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정식으로 전환이 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변호사님, 이게 지금 서울교통공사지만 원래는 이제 서울시 지하철공사랑
도시철도공사 이렇게 네네. 나눠져 있던 게 합쳐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역사가 있어요, 그죠? 이 정규직 진안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그거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2016년 5월경에 네. 그 19살인 김모 군이 네. 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네. 이 승합차가 지하철에 치여서 이렇게 사망한 사고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 그랬죠. 그 이후부터 이 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직영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외주만 주다 보니까 정말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직영 체계로 전환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산하기관 직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직접 그래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정규직 전환의 대부분의 인력이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인력이었고 그런 무기계약직 그냥 다수였다는 거, 안전과 관련 없는 그리고 안전 업무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대거 합격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런 취지, 그러니까 안전 업무 직영 체제 전환의 취지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노조와의 어떤 거래가 있어서 이렇게 전환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네, 의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논란의 핵심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걸 미리 알았느냐. 그래서 현재 임직원들이 내 아내, 내 형제들한테 지원해라라고 곧 정규직 될 테니까 지원해라, 지금 지원해라라고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의심할 만한 근거나 뭐 자료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그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내부 같습니다. 제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정규직 그 발표가 난 다음에 네. 이렇게 무기직 계약직으로 많이 온 곳은 친인척의 내부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제 제보가 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비율로 봐서도 지금 108명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 시점이 사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한 그 다음에 응시한 사람들이 약 60명이 넘었다. 뭐 이런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똑 떨어지는 소위 그 물적 증거, 그 문건까지가 과연 이제 있는가 이 부분은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사회가 좁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사내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비율이 높겠죠. 이번 강원랜드 사례를 봤더니 그 친인척 관계가 무려 이제 26%였는데 그쪽에서의 이제 나름대로의 그 변명은 지역 사회가 좁고 그다음에 사내 결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26%에 이르렀다. 근데 이번 사항에 있어서 과연 그 8% 남짓이 정말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다 하게 되면 그것을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인지 지금 그 야당에서는 사실 8%가 아니고 전체로 전수조사를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약 87%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실 이런 혜택을 보고 왔다 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수사라든가 좀 더 정확한 문건 등을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련 법에 의하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이제 반하게 되면 일정한 또 형사처벌도 이제 받을 가능성이 이제 있긴 합니다. 이것이 뭐 아직 뭐 형사 고발이 됐는가는 여부는 별로 하더라도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취준생에게는 이제 꿈의 그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것이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정한 절차적 객관성에 반했다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무기력감을 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문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공방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때도 그랬지만 만약에 이게 채용 비리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 채용된 사람들,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네.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이 채용 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일단은 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지금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하겠다. 감사원 감사면 이제 자체 조사 감사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다 그렇겠죠, 이렇게 봐야 되는 아무래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감사원 조사 결과 만약에 무엇인가가 밝혀진다면 네. 이제 그렇게 형사 고발 조치를 비롯한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를 전부 취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거나 뭐 잘못이 밝혀졌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시정의 그런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년 구직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른바 좋은 직장으로 또 꼽히는 공사에서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저한 감사,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하루빨리 의혹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 변호사, 이용혁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